부안군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청년 농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33살의 황호삼 청년 농부. 광주에서 생활하던 황호삼 씨는 지난 2017년 고향 부안의 귀농에 축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올해로 4년차 농부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 거새우에서도 이제 그 좀 나이 든 거새우들, 그리고 이쪽부터는 좀 그 송아지에서 그 거세를 이제 막 한 친구들이에요. 사료부터가 우선 조금 달라요. 우선 여기 송아지에서 이제 막 거세한 친구들은 사료 자체가 이제 건초 사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녹색 물질이 많이 보일 거예요. 티모시나 뭐 이런 건초 사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여기 그 거새우에서 이제 비육으로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소들은 좀 더 그 갈색 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이 친구들은 좀 단백질, 그러니까 콩비지라던가 이런 단백질 함량으로 더 많이 첨부를 해서 비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를 키우던 부모님을 지켜보며 40살이 되면 귀농을 해 소를 키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황호삼 씨. 그런데 그 계획이 10년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이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랑 조그만하게 이제 그 외양간이라고 하죠. 집 앞에다가 이제 소를 키웠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중학까지 여기서 나오다 고등학교에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주말에 집에 오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이렇게 소밥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이 나중에는 그 소를 키우고 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소와 교감을 하며 지내온 어린 시절. 하지만 귀농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예, 반대가 심했죠. 그 전에 전직의 그 교사였으니까, 중학교 교편 잡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꿈이 이렇게 소 키는 게 제 꿈이어서 그냥 부모님을 이기고 내려왔죠. 네. 그의 꿈을 꺾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어느새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차곡차곡 교사 월급을 모아 한 마리, 두 마리, 귀농 전 11마리의 소를 샀고, 그 역시 가족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11마리의 소를 키우던 작은 농가는 현재 900두의 소를 키우는 대농이 됐죠. 지금은 소들의 점심시간, 청년 농부답게 먹이 역시도 남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 그 사료는 좀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새만금에서 자라나는 갈대와, 그리고 제가 직접 농사지은 그 볏짚을 조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농사지면서 나온 쌀을 지역에 있는 주조장에다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거기서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 그 나온 이 지게미를 다시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가 먹고 나온 그 분뇨를 다시 퇴비로 사용을 하는 그 자연순환 공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을 소들을 위해 서둘러 먹이를 나눠주는 황호삼 대표. 지금이야 이렇게 능숙하고 수월하게 작업을 해나가지만 처음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들은 황호삼 대표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됐죠. 소를 처음 키워보니까 이제 그 사양 관리하는 면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소가 흔히 말하면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거대로 약을 처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가 어떤 거를 밥을 달라면 그에 맞게끔 또 밥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그때 관리를 못해서 소가 좀 몇 마리 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이 소 키우면서 가장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을 보태준 그의 아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육아 역시 홀로 도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향한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소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황우삼 대표. 소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도 그에겐 새로운 즐거움이었는데요. 소가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는 것도 제대로 소를 키운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낳은 소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도 지금 안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둘이 항상 붙어 있죠. 예, 어미가 이 송아지를 옆에 칸에다 옮기거나 이 송아지를 조금만 다른 데다 옮기면 계속 엄마 하고 새끼를 찾아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모성애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도 계속 어미를 바라보면서 서로 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칸을 하나 이렇게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의 특성도 모르고 무작정 좋아하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소에 대해 조금씩 알고 난 지금은 일이 더욱 재밌어진 것도 사실. 일이 재밌어지다 보니 축사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황우삼 대표의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이곳은 지난달에 그 축사 허가를 낸 곳인데요. 여기는 그 유구를 키우고 있는 유구 축사예요. 제가 이제 생산부터 가공 유통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 이렇게 유구를 키우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엔 두려움도 뒤따르지만 두려움 대신 일단 시도하는 쪽을 선택한 황우삼 대표. 그가 이렇게 도전을 마다하지 않게 된 데는 교사 시절의 생활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도전 정신을 가르쳐왔던 만큼 자신 역시 그 길을 걷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실제 하나 둘 실천해 가고 있는 황우삼 대표. 자신이 키운 소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정육점과 정육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메뉴 개발도 주저하지 않죠. 정육점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오는 스지를 한 2시간 정도 팍 고습니다. 고아가지고 센 물로 고아서 이거 육수랑 같이 기본 베이스로 라면이랑 스프랑 넣고 끓여주시면 아주 간단한 그 한우 라면이거든요. 그가 개발한 한우라면. 고기와 라면의 조합이라 그 맛이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맛은 이게 되게 시원하고 시원하면서 육류가 향이 느껴지면서 이게 마지막에 그 라면의 감칠맛까지 탁 잡아주니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그러한 맛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감에 그의 어깨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 소란 우직함을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발전하고 싶고 농부로서 제 삶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채워 나가고 싶은 그러한 존재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황호삼 대표. 앞으로도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소를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질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런 창업농이나 후계농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축산의 미래가 환하게 그려집니다.